70세 이후의 행복 비밀. 제가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 중 일부가 70세가 넘는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놀라우실 수도 있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노화를 쇠퇴로 보는 세상에서 연구자들이 발견한 아름다운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70세 이후에 가장 만족스럽고 평화로우며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 같은 행복의 비밀들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70대, 80대 또는 그 이상이시라면 이미 이러한 진실들 중 일부를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더 젊으시다면 이것을 여러분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온 분들의 지혜로운 선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70세 이후의 행복이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노화와 함께 오는 도전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문제, 상실, 우리 몸과 마음의 변화들 말입니다. 대신 다른 종류의 행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더 깊고 더 안정적이며 우리가 젊은 시절 추구했던 행복보다 놀랍도록 더 접근하기 쉬운 행복 말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셔서 원하신다면 차 한 잔 드시면서 70세 이후의 삶을 단지 견딜 만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노화와 행복에 대한 놀라운 연구. 비밀들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자들은 행복 유자 곡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보통 40대와 50대에 떨어집니다. 직업과 가족을 돌보며 중년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시기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0대로 접어들고 그 이후로 가면서 행복 수준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로라 카르스텐센 박사는 수십 년 동안 노화와 감정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노인들이 실제로 젊은 사람들보다 감정 조절을 더 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덜 경험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더 음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경험과 함께 오는 감정적 지혜를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삶이 더 쉬워져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 연구자들이 사회정서적 선택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 더 선택적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비밀 4번, 수용의 힘. 70세 이후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수용입니다. 포기하거나 타협한다는 뜻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78세 여성 명순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 명순 할머니는 손목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열정적인 원예가이자 그림을 그리시던 분으로서 절망적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새로운 현실에 맞서 싸우며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좌절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자신의 한계를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높은 화단으로 바꾸고 세밀한 작업이 필요 없는 식물들을 선택했습니다. 세밀한 유화에서 넓은 붓터치의 수채화로 바꿨습니다.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새로운 기쁨을 찾으셨습니다. 수용은 우리가 잃은 것에 대해 슬픔이나 애도를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가능한 것을 보기 위해 현실에 맞서 싸우는 것을 잠시 멈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받아들일 때 남은 능력에 집중할 에너지를 확보합니다. 행복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으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수용은 70세 이후에 더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어려움에 고통만 더할 뿐이라는 것을 볼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싸움은 싸울 가치가 없고
항복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밀 삽 2. 의미 있는 관계 가꾸기. 두 번째 비밀은 관계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친구를 갖거나 더 사교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꾸기로 선택하는 관계들에 더 의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연구는 지속적으로 관계의 질이 모든 연령에서 행복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사회적 가지치기라고 불리는 것을 놀랍도록 잘하게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들을 자연스럽게 놓아주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관계들에 집중합니다. 82세 호라비 철수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돌아가신 후 선의의 친구들이 그에게 바쁘게 지내라고, 모든 경로당 활동에 참여하라고, 모든 사교 모임에 참석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치고 불행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바꾼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몇 개의 관계에만 깊이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이웃 영수 씨와 매주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고, 매주 일요일 손녀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으며 도서관의 작은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이 세 가지 연결이 그의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수년 만에 더 연결되고 지지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이 되는 것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종종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최선을 끌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최선을 줄 수 있는 관계에 감정적 에너지를 투자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 단계의 아름다운 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더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충분한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덜 판단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이런 연민이 우리의 관계를 더 깊고 진정성 있게 만듭니다. 비밀 삽 3. 작은 순간에서 목적 찾기. 세 번째 비밀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목적은 종종 젊은 시절의 목적과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대신 작고 일상적인 연결과 기여의 행위에서 의미를 찾는 법을 배웁니다. 75세 은퇴 교사 영희 선생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학생들로 가득한 교실 없이는 목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웃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단한 호의로 시작된 것이 거실에서의 주간 모임이 되었고, 다른 노인들에게 기술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영희 선생님은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필요를 보고 응답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적은 웅대하거나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지만 깊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르치고 있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배우도록 돕고 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였습니다. 이것이 연구자들이 생성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나 사회를 이끌고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이것이 종종 멘토링, 자원봉사, 또는 단순히 작지만 중요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목적은 더 많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지혜, 우리의 친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의미 있는 목적이 단순히 좋은 이웃이 되거나 사랑하는 조부모가 되거나 판단 없이 들어주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비밀은 현재의 에너지와 능력에 맞는 기여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시작하는 누군가와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아파트 건물의 그 사람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밀 사포, 인생 경험이라는 선물. 네 번째 비밀은 아마도 가장 강력할 것입니다. 바로 인생 경험입니다. 70세에 이르면 우리는 제가 긴 안목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할 만큼 충분한 기복을 겪었습니다. 극복할 수 없어 보였던 문제들이 결국 해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비극으로 보였던 것들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해방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몫을 겪고 생각했던 것보다 회복력이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사소한 일들에 대해 덜 걱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경험한 진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3년 전 금융사기로 평생 모은 돈을 잃은 87세 진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인 자녀들은 그가 절망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한동안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수 할아버지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전에도 가난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잊지 않았구나.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진수 할아버지의 관점은 그의 가치가 재산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전에도 힘든 시기에 행복했었고 다시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이 그의 상실을 지우지는 않았지만 상실이 그의 기쁨을 지우는 것을 막았습니다. 관점은 또한 현재 순간에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하게 해줍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을 먼저 보낸 경험이 있다면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을 경험했다면 몸이 괜찮은 날들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떤 것들은 정말로 어렵고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관점은 우리가 나쁜 것과 함께 좋은 것을, 어려움과 함께 아름다움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비밀 사5. 단순함 받아들이기. 5번째 비밀은 단순화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이 예상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우선순위, 기대, 그리고 좋은 하루의 정의를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70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근본적 단순함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쁨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감사하는 것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아침 커피의 맛,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의 따뜻함, 좋은 대화의 만족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정교한 만찬과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을 자랑스러워했던 79세 은숙 할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문제로 인해 단순화할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른 종류의 만족을 발견했습니다. 한두 명의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간단한 식사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화단을 베란다에서 돌볼 수 있는 몇 개의 화분으로 바꿨습니다. 놀라운 결과는 은숙 할머니는 수년 만에 더 만족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체면을 유지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이 조용히 그녀의 행복을 고갈시키고 있었습니다. 단순함이 그녀를 진정으로 기쁨을 주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단순화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생활 방식을 유지할 에너지가 적어지므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강제적 단순화가 종종 자발적 단순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 정말로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단순함은 결핍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명료함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영혼을 채우는지 알고 다른 모든 것에 아니라고 할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비밀 삽6. 감사의 치유력. 6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감사인데 숙제처럼 느껴지는 강제적인 종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연약한지를 볼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을 때 자연스럽게 오는 감사입니다. 70세가 되면 우리 대부분은 남은 것을 감사할 만큼 충분한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갑자기 우리에게서 사라질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이런 인식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깊은 감사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60년 된 아내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84세 병호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 옆에서 일어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친구들을 먼저 보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병호 할아버지의 감사는 항상 긍정적이거나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일시적 본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오는 깊은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 때 지금 당장 가진 것을 더 알아차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감사는 관계를 넘어 단순한 경험들로 확장됩니다. 명확하게 보는 능력, 음악을 듣는 것, 음식을 맛보는 것, 친구의 따뜻한 포옹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기는 것을 목격했을 때 진정한 감사의 원천이 됩니다. 연구자들은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자연스럽게 더 감사하며 이런 감사가 행복과 삶의 만족도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삶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항상 거기 있었던 선물들을 인식하는 것이 더 나아져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끝나가면서 70세가 넘어서 이것을 보고 계신다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영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비밀들, 수용, 의미 있는 관계, 작은 순간에서의 목적, 인생 경험, 단순함, 그리고 감사, 이것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접근하기 쉬워지는 행복으로의 진정한 길들입니다. 더 젊으신 분들이 이것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이런 통찰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의 노인분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만족해 보이는 할머니, 항상 미소를 짓는 연세 드신 이웃, 그분들이 바로 이런 비밀들을 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연구는 분명합니다. 70세 이후의 행복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흔한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 알았던 행복과는 다른 종류의 행복입니다. 아마도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안정적인 행복일 것입니다. 지혜에서 오는, 수용에서 오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아래 댓글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70세가 넘으신다면 이 비밀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나요? 이 인생 단계에서 여러분만의 행복 비밀을 발견하셨나요? 더 젊으시다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 영상이 생각해볼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어떤 콘텐츠가 가장 가치 있는지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노년기를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눌 지혜가 너무 많고 저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든 70대에 접어드는 가족이든 노인을 돌보는 누군가든 이런 통찰들이 그들이 오늘 들어야 할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장들이 아직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행복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의 가장 위대한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 자신과 서로를 돌봐주시기 바랍니다.